네, 오늘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중국장 관련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마지막 이제 중국장 관련 동영상 말씀드리면서 중국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9월 18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외국인들이 좀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좀 어떻게 상승 동력을 이어나갈까? 어제 이제 미국장이 이제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중국장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강보합권은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58분으로 중국장 마감하기 2분 전인데, 현재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37% 빠지고 있고, 심천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0.92% 빠지고 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정말 오르는 종목수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 제가 예시로 지금 하이디라오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 이제 샤브샤브 하는 중국 허거 체인점인데, 이런 식음료 관련, 식음료 중에서도 다 오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표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제 박살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7월 고점을 한번 찍어 놓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 뭐, 썬단서키트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여보셨을 법한, 이제 중국의 테크 관련주 중에 이제 하나인데 썬단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계속 가라앉고 있죠.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뭐 SMIC는 뭐 말할 것도 없고 SMIC는 오늘 비록 지금 현재 뭐 3.89% 상승하고 있으나 뭐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제재까지 받는 주식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하락했죠. 역시 똑같이. 반면에 비교적 덜 하락한 섹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 대비 하락이 덜한 거지. 역시 그래프 자체는 좀 하락을 그려가는 이런 주식들도 있는데 아,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테크 섹터는 많이 힘들다.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이제 저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올해 하반기를 보고 가는 주식이 이제 중국 부동산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뭐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아마 요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 8월 달에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 7월 달에 아마 요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정도까지 이제 보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커 같은 거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들이 최근에 시장 대비 좀 견고하게 버텨내면서 어떻게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볼까 하고 차트를 슬슬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 5G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 많이 뭐랄까요 조정을 받고 있고 중국장 자체가 아시아장 중에서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 섹터라고 하면 이제 장성 자동차처럼 자동차 완성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조금 뭐 주가 퍼포밍이 있었고 그러니까 섹터로 딱 꼬집기보다는 개별 주식적으로는 퍼포밍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정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었던 뭐 어,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투자하셨을 텐데 항서제약도 신지가 좀 꽤 됐죠. 예, 고점 대비 지금 모든 주식이 사실 7월 고점을 찍고 나서 많이 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 쉬는 주식들 중에서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그것이 아마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한국 주식을 제가 섹터별로 어제 조금씩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주목해야 될 섹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도 5G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 일단 ZT 같은 거 보시면 물론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간에 5G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고, 다만 중국 5G는 조금 다른 게 있죠. 기본적으로 화웨이라는 큰 회사가 제재를 받고 있고, 어, 중국에서 5G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한국 거랑 비교를 해 드려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RFHIC가 있고, 뭐 오이솔루션이 있고, 에이스테크도 있고, KMW도 있고, 뭐 이런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 뭐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회사, 5G 장비 안에서도 수많은 계열의 회사들이 있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5G를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우리나라 5G 회사들은 미국 삼성이 버라이즌한테 8조 원을 수주받으면서,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5G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중국의 5G는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냐?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길이 막혔어요.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유럽에서조차 이제 지금 중국의 등을 돌린 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G 장비들을 딱히 해외에 납품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최근 또 더더군다나 인도하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은 여러모로 수출을 기대하기에는 5G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섹터에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아주 정말 중국 아니면 안 되는 제품들을 제외해 놓고서는 어, 지금 다른 나라 될 수 있으면 다른 나라의 어떤 상품을 쓰려고 하지 중국의 상품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떨어진 건데, 근데도 왜 5G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 이슈가 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주가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생이테크놀로지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래 들어서 올해 2020년도 들어서 거의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만큼이나 주가 수준이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더 하방으로 물론 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0위안 밑으로도 한번 잠깐 찍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봉으로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거의 2019년 12월이 그래도 저점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지진받았던 저점 구간인데 그 구간까지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단을 22한 정도로 찍어 놓고, 지금 여기서 뭐 빠져봤자 그러니까 10% 정도 더 빠지겠죠. 10% 정도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야금야금 주워 가신다면, 어찌됐건 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5G 어떤 그 정부에서 내놓은 지침을 보면, 조금 품질이 떨어지고 조금 돈이 비싸더라도 반드시 자국 내 상품으로 5G를 구축하겠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5G 장비를 정말 필요해야만 갖다 쓰겠다는 얘기고, 될 수 있으면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국의 상품을 갖다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국 전역에 5G 깔리려면 이 땅덩이가 큰 나라잖아요. 물론 시골 총구석까지 깔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 당연히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이 무한대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이제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카파가 엄청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전략으로, 그리고 모아가는 느낌의 전략으로는 5G 섹터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요거를 지금 섹터를 다 정리해서 드리면 동영상이 1시간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5G랑 풍력 관련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린 뉴질 해가지고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윤기실리콘 자재라든지 이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은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제껴두고, 태양광 다음으로 그린 뉴질,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풍력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일단은 5종목만 모아놨어요. 사실 300으로 시작하는 심천의 종목들, 예를 들어서 300118, 라이센 에너지라든지 뭐 300751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외국인,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한국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매매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홍콩 HT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매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만 제가 추리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5개 정도만 추려놨습니다. 지금 고점 찍고 조금씩 눌려있는 상태예요. 눌려있는 상태인데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요것들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5일선과 21선 골든 클로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전고점보다 더 많이 터졌을 때, 자, 요거 집중해 주세요. 거래량이 요때보다, 요 전고점을 만들었던 요 거래량보다 많이 터지고, 5일선, 21선이 골든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때 다시 유튜브 시기가 맞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풍력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꼭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내려온 어떤 가이던스들, 정부 지침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6대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중에 5번째가 5G였고 4번째가 요 이제 그린 관련, 태양광, 풍력 뭐 요런 거 관련 이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예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쉼 없이 떨어오던 주식이 거래량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확대해서 볼게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주가 퍼포밍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주식들이 바로 풍력 관련 주식들입니다. 이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게 다시 뭐 꼬꾸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비단 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풍력 관련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처럼 상승하는 날보다는 음봉이 나올 때, 그럴 때 또 요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동방 케이블 같은 종목은 여기 지금 갭이 존재해 있죠. 고가 22.090 위안에 여기 갭이 있죠. 뭐 이렇게 갭 메우러 내려올 때, 그럴 때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전략. 만약에 풍력주를 가지고 싶으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내 포트에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사시는 전략보다는, 요즘에 중국장 자체가 워낙 약하고 특히 전강후약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 오전장은 좀 오르는 듯 싶더니 뒤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매수보다는 오후 매수를 추천드리고, 또 언제나 양봉 매수보다는, 개인적으로 장이 좋을 때는 양봉 매수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이제 시세를 뻗치려나 보다 하면서 양봉 매수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요즘처럼 시장이 약하게 돼버리면은 무조건 철저하게 음봉 매수, 분할 매수 하셔야만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에서 성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만 조금만 참조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5G와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중국 주식 소개해드릴 동영상에서는 그 밖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섹터들 또 몇 가지 더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국내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